The 12 Star Fairies. (600여) 년의 조선 역사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대는 과연 언제였을까? 역사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평가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역동적이었던 조선 말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외세와의 교류를 통해 국력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우리만의 전통을 고수하며 홀로 살아갈 것인가의 기로에서 당시 조선 최대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친다. 근대화가 뒤로 미뤄진 건 아쉽지만 자신만의 개혁 정치로 조선의 마지막 불씨를 다시 되살리려 했었던 흥선대원군. 그의 깊은 사색과 고뇌가 연그러져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운현궁이다. 흥선대원군의 저택이자 고종이 12살까지 생활한 잠저이기도 한 운현궁은 현재 사적 제257호로 지정되어 있다. 종로구 운리동에 위치해 있다. 운현궁에도 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종이 즉위하기 전까지는 흥선대원군이 좋아하던 저택의 하나로 기능했고 궁으로 승격된 것은 고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이다. 다른 궁과는 달리 140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품고 있는 것이다. 운현이라는 이름은 당시 서운관이 있는 그 앞의 고개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서운관은 세조 때 관상감으로 개칭되었으나 옛날의 이름을 함께 쓰고 있어서 그대로 차용했다. 운현궁은 당시 흥선대원군의 권세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흥선대원군 자신의 정치적 거점이기도 했다. 아들인 고종과 명성왕후의 가례 또한 이곳에서 치렀고 온갖 정치적 쟁점들 역시 이곳에서 흥선대원군이 직접 처리하고는 했다. 고종이 즉위하고 난 뒤에는 대대적인 증축을 거쳐 규모 역시 다른 4대 궁궐에 비견될 정도로 커졌다. 기록에 따르면 담장 길이가 수리나 되고 4개의 대문이 웅장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한다. 운현궁의 크기가 커지면서 대원군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반계 가족까지 생활했고 그러고도 공간이 남아 식객을 받기도 했다. 녹두 장군으로 불린 전봉준, 판소리의 아버지 신재효의 제자들, 거기에 저작거리의 남사당 패까지 운현궁은 당시 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문화유적들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웅장하다고 칭찬이 자자했던 사대문 역시 하나만 남게 되었다. 증축하고 5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역사란 참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것 같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과 그 성망성쇠를 같이 하고 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여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는 증축과 개축을 거쳐 큰 규모를 자랑하다가 흥선대원군이 몰락하고 하야하자 그와 함께 규모가 축소되고 사람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게 되었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자손들에게 전해지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관리하였고 해방 후에는 다시 그 자손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다가 1993년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자손들이 서울시에 팔았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운현궁은 전형적인 한국 특유의 멋이 살아있는 곳이다. 유려한 곡선이 시선을 사로잡고 곳곳의 여백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 세도가의 살림집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곳이 바로 운현궁인 것이다. 운현궁의 정문은 여느 한옥집들과 마찬가지로 높고 웅장하다기보다는 단출하고 여유롭다. 과거에는 경근문, 공근문, 후문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대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정문 하나만 남아있다. 정문을 지나면 널찍한 마당과 함께 운현궁을 모두 품어 안을 듯 가지를 활짝 펼친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다. 수백 년은 된 듯한 이 나무 아래에서 흥선대원군이 사색에 잠기고 어린 고종이 뛰어놀았을 것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나무의 꿋꿋함이 조금 부러워졌다.